It's Charlie's World. 이번 영상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쌍둥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시세를 보니까 비트코인 SV가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를 앞질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서부터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크레이그 라이트하고 우지환과 로지어버 세력이 서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하나의 패밀리고 하나의 그룹인데, 그 비트코인 산하에 그들은 지금도 뭔가 쇼를 하면서 자금 이동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양몰이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장세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대대 BTC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BSV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그래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해시율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이란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어냈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다시 비트코인 ABC라고 하지만 우리 그냥 통칭해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캐시하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 다시 파생된 BSV가 나와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고, 또 개인들은 갈팡질팡 못하니까 그게 또 많이 오르면 또 거기에 또 편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BTC에서 빠진 거를 BSV로 몰아가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건 혼동하는 그런 장세를 연출하면서 본인들이 챙길 건 계속 챙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하나의 패밀리들이 오늘도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연극을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 사진과 좀 전에 쌍둥이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전에 쌍둥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건 저도 솔직히 지금 시세는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봐보면은 손대서 그냥 다 털고 싶고 그런 마음만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의 다 판단들이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라고 딱 언급을 하기가 되게 뭐하고, 왜냐면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뭐 홀딩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런 비트코인 캐시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되게 밀접하게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우지한도 있지만 비트메인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상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그리고 손정이가 지금 투자했던 코인,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모든 움직임들이 저는 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이커머스 업체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버라든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전에 비트코인 SV가 지금 시세 장세에 연출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에 관해서 전반에 말씀드리고, 지금서부터는 쿠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LG U+에 관해서 제가 예전의 영상부터 아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쿠팡이 분명히 제가 꼴찌에 있을 때부터 이게 분명히 1위로 치고 나갈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1위가 됐어요. 1위가 된 게 우리한테는 사실 코인이 투자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이게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손정이가 손댄 코인들이 있죠. 오미세고도 있고,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미세고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우회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영향력이 있고, 꺼시라는 코인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꼴찌에 있었던 거를 단숨에 1위의 자리로 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손 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뉴스를 보시면 연료 채운 쿠팡이 로켓 배송 초대형 물류 거점 짓는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저께 제 영상에서 쿠팡이 1위의 자리로 치고 나간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4만 평 규모 풀필먼트 센터 구축, 상품 적재, 배송까지 일괄 처리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물류 거점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최근 2조 5천억 원 규모 자금을 신규 수혈한 쿠팡의 이커머스 물류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자금이 손 회장한테 이제 나와서 이쪽으로 되게 많이 더 딸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1위 자리 구침을 엄청나게 많이 할 확률이 높고, 롯데에서 이제 3조를 투자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대적으로 다시 물량 투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신세계에서 1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이쪽에 경쟁이 더 가속화될 어떤 그런 지금 지형이 점점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5일 유통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새로운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했다. 고양센터는 약 4만 평 규모다. 국제축구장 17개를 합친 면적이다. 현재까지 쿠팡이 구축한 물류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인천과 덕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3만 평 규모 메가 물류센터를 1만 평 이상 웃돈다. 쿠팡은 현재 고양센터 가동을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라고 나와서 지금 쿠팡이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나오고, 뭐 다들 쿠팡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로켓 배송으로 해서 되게 많이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자리 1위를 단독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된 게 사실은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래 마이너스 나는 어떤 그런 재정 지출에서도 계속해서 몰아붙이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손 회장은 다시 이제 자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팡이 한국형 우버이츠 내놓는다. 공유 물류 빠르게 확산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은 단독 쿠팡 한국형 우버이츠 내놓는다. 공유 물류 빠르게 확산이라고 여기 나오고,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쿠팡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버이츠를 내놓는다. 일반인이 쿠팡의 배달 파트너로 참여해 식음료를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일반 배송품에 이어 식음료 배달 서비스로 공유 물류 플랫폼을 확대한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업계는 쿠팡이 우버이츠처럼 공유 물류형 식음료 배달 플랫폼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업체 대부분은 매장 인력이나 자체 물류 인력을 활용한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우버이츠는 배달 대행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인이 배달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식당 등에서 음식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스쿠터는 물론 자전거, 도보 등 배달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배달 건당 5,000원 안팎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아르바이트, 투잡 등의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버이츠, 한국 쿠팡에서 한국형 우버이츠 내놓는다. 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이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사람이 그거를 대신해서 배달을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 인공지능이 갖춰진 소형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만약에 중간에 개입을 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수료 면에서 구매자 입장에선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개입돼 있어서 자기가 일에서 어떤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그거에 관해서 뺏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플랫폼의 진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화가 결국 가져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도 분명히 이 플랫폼 내에서는 분명히 저는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를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빼앗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를 인류가 아무리 거기다 대규모 시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래도 저는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시세가 오늘도 되게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손정의 코인 위주로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물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관여가 직접적으로 돼 있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공유경제,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음식 배달 우버이츠, 한국의 가상식당 공유 주방 도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라즈베리 우버이츠 동아시아 총괄 음식 배달 서비스 전국으로 확장이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동아시아 총괄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봐요. 우버의 맛집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아시아 태평양 사업을 이끄는 라즈베리 우버이츠 아태 총괄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우버코리아에서 만난 그는 서울, 인천 12개 구인 배달 지역을 다른 지방 도시로 넓히고 천여 개 수준인 제휴식당도 빠르게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버이츠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경쟁이 지역적 특성에 옆 가게하고 앞 가게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타 지역하고 있는 업체와 그런 가게들하고 분명히 경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심화되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식당하고 공유 주방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권리금 같은 거를 되게 비싸게 주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고 나오시려고 이제 권리금을 비싸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상식당이라든가 주방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앱을 통해서 누군가 구매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내 자신이 종속이 된다면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먹고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자신이 만약에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근데 큰 자본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주방 하나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나눠서 내가 이제 적정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만 이제 만약에 그 가게를 운영하고 그 주방을 이용한다면 그것만큼 사실 효율적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누가 뭐 엄청 좋은 차를 샀다 이랬을 때 그거를 주차장에 세워놓는 시간이 많고 1년 중에 타는 시간보다 세워놓는 시간이 90%는 많을 텐데 90%가 넘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게 구독경제,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G 시스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각 통신사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 깔고 있는데 제목에 보시면 5G 기지국이 LG U+가 최다, SK텔레콤이 최하위 구축 6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뒤이어 KT, SK텔레콤, 순, 지역편차 심각. 그래서 윤상직 내년 3월 단말기 출시 전까지 지역가입자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또한 지금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LG U+가 4133식으로 경쟁사들보다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KT가 854식, SK텔레콤이 817식이었다. 저렴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U+가 투자가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LG U+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제 뭐 친중기업이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지금 생태계 구축을 다른 타 기업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이제 감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결과를 보면 재미난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제가 제 영상에서 분명히 예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쿠팡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LG U+예요. LG U+가 통신 3사 중에 최하위권 최바닥에 효율도 엄청 떨어지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손 회장이 미국 스프린트사하고 T모바일하고 그걸 했는데 합병을 했는데 거기서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5G 어떤 모바일 기기는 LG 거를 분명히 써서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미국 국민한테 이제. 그래서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LG U+가 향후 시장에서 어떤 판도로 어떻게 치고 나갈지에 관해서 기축을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현재는 KT나 SK텔레콤이 엄청나게 그렇지만 만약에 LG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5G 시장에서 LG U+를 선두로 해서 LG전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IoT 시장을 잡지 못하면 저는 결국에는 LG 그룹 전체의 여파가 되게 부정적으로 되게 치우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 회장이 왜 5G에 관해서 왜
LG 쪽에 약간 간접적으로 편중하냐 하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LG 화학이라는 데서 배터리를 잘 만드는데 그게 타 기업보다 효율이 되게 있어요. 효율이 엄청나게 있어요. 장시간 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LG 화학에서 잘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손정희가 ARM에서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를 화웨이에서 만들고 화웨이에서 받은 장비로 만약에 LG U+에서 LG에서 만든 모바일 기기하고 그거를 연동을 시켜서 그게 만약에 5G 시장에서 시너지를 만약에 발휘한다면 극단적으로 다른 타 기업보다는 저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손 회장도 분명히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5G 쪽으로 가면서 버지보다는 배터리 사용량이 2배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빠르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절약 싸움에서 결국엔 판도가 갈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던 손 회장님의 어떤 견해에서 저는 그게 분명히 맞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손 회장이 2013년부터 투자했던 오미세고 그리고 비트메인에 투자 안 했었다, IPO에 참여 안 했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카이어 캐피탈하고 소뱅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이는 라인이 분명히 형성돼서 투자의 방향성을 분명히 맞춰 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오피셜하게 부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끝까지 가서 결론을 보자는 거죠. 쿠팡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는 그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손정희 회장이 과연 왜 이 지금 마이너스 나는 기업에 뭐하러 투자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쿠팡이 1위로 선두의 자리에 지금 매김을 했고 지금 자리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금 시도와 물량 공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선두의 자리에서 아마 공고히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손정희 회장을 통해서 아마 도입을 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연결될까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채널의 중심이 되는 게 무슨 코인 어땠다 막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다기보다 그런 연결 관계하고 이런 거를 좀 거시적으로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도 사실 코인 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사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하락이 있으면 분명히 상승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의 하락 그리고 2년의 상승이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에다가 점수를 더 포인트를 많이 매길게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